AI 시대, 전 세계가 지금 단 하나의 언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바로 우리의 한글입니다. 유럽의 명문대들이 한국어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앞다퉈 경쟁하고 독일의 최첨단 AI 기업들은 한국어 구사자에게 20%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까지 한국어 가능자 우대를 명시하며 인재 확보에 나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전 세계가 한글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유럽의 젊은이들은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까요? 그 놀라운 시작은 600년 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한글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혁신적인 언어로 재발견되면서 독일 교수의 논문 하나가 전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들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 논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왜 AI가 스스로 한글을 선택한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한 한글과 AI의 믿기 힘든 연결고리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마르틴 슈타이너입니다. 유럽 언어학계에서 30년 넘게 활동하며 언어의 구조와 진화에 관한 연구로 명성을 쌓아왔죠. 특히 제 전문 분야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 변화와 AI 기술이 언어 분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금까지 12권의 저서를 출판했고 유럽 언어학회 회장직도 5년간 역임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최근 유럽 전역의 언어 교육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프의 한 부분이 갑자기 치솟아 있었어요. 이게 맞나? 한국어 수강생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베를린 대학의 경우 한국어 전공자가 급증해서 정원을 늘려야 할 상황이었죠. 다른 유럽 국가들인 스페인과 프랑스의 대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년도에 비해 한국어과 지원자가 무려 200%나 증가했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제 동료 교수 하일리히는 이런 현상을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한류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직감은 달랐어요. 단순한 문화적 유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동료 교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특별 초청된 중국 베이징 대학의 저명한 언어학자 리우청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문자학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한국어가 인기를 얻는 것은 단순히 유행 때문이겠죠. 한국어도 기본적으로 한자 문화권이니까요. 한자가 동양 문자의 중심이었던 건 수천 년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어의 인기가 유행이고 그 근본이 한자 때문이라면 왜 중국어보다 한국어 수강생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요즘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리우청 교수님, 한국어의 문자 체계는 한자가 아니라 한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 아닌가요?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와 수업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를 펼쳐봤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정확한 규칙에 따라 조합되는 방식, 그 체계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조교인 안나였습니다. 교수님, 학생회에서 한국어 특별 강좌를 개설해달라는 게시판 요청이 있었어요. 꽤 많은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나가 건넨 자료를 살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한국어 강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어와 인공지능 AI에 초점을 맞춘 과정을 원한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과 AI의 관련성이라. 이 학생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안나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교수님,
독일 최대 IT 기업 SAP에서 한국어 능력을 갖춘 AI 연구원을 특별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왔대요. 연봉도 일반 직원보다 20% 높게 책정됐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한국어가 일명 스펙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왜 한국어 능력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안나가 떠난 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유럽 여러 대학의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파리의 동료는 소르본 대학의 한국어 교양 강좌가 수강 신청 5분 만에 마감되었다고 했습니다. 마드리드의 동료는 공학계열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일종의 엘리트 코스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영국의 동료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사이에 한국어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분명 단순한 문화적 열풍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논문 자료를 더 읽어내려가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 조선의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기록이었어요. 문자를 배우기 어려워 글을 읽지 못했던 일반 백성들이 한글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읽고 쓰는 법을 터득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데. 단 하나의 문자 체계가 한 나라의 문해율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역사 기록에 따르면 한글 창제 후 조선에서는 여성들까지도 문자를 익혀 일기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여성 문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어요. 유럽도 문자와 언어는 일부 계층과 성별의 특권이었으니까요. 그때 책상 위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서연 교수, 고려대학교의 언어학자였어요. 다음 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학회에서 한글과 AI의 관계에 대한 발표를 준비 중인 학자였죠. 마르틴 교수님, 자료 보내드렸어요.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메일을 열어보니 한글의 과학성과 AI 번역. 왜 한국어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되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눈을 빛내며 바로 읽기 시작했죠. 논문의 첫 문장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발음 기관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든 유일한 문자로서 그 체계적 구조는 현대 AI 알고리즘과 놀라운 호환성을 보인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을 지새우며 저는 확신했어요. 단순한 유행이나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한글이 특히 현대 AI 시대에 혁신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어요. 조교 안나에게 도서관에서 한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컴퓨터 언어학 관련 연구가 중요했죠. 박서연 교수의 논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한글과 AI의 관계. 이 연결고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글의 잠오음 결합 구조는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매우 효율적이며 특히 번역 시스템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글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중요한 열쇠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장에서 세계 문자의 역사라는 책을 꺼내 펼쳤어요. 그 안에는 다양한 문자 체계의 역사와 특징이 담겨 있었죠. 로마자, 아랍 문자, 키릴 문자, 한자, 그리고 한글. 각 문자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를 비교해보니 한글의 독특함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다른 문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한 반면 한글은 특정 시점에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자였어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께선 그 과거에 어떻게 이런 문자를 설계한 것일까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안나가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어 구사자에게 제공하는 취업 혜택에 관한 최신 자료를 모아왔어요. 정말 놀라운 추세예요. 자료를 살펴보니 프랑스의 유명 AI 스타트업 세레브럴은 한국어 구사자에게 기본급의 15%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형 자동차 회사 다임러는 AI 연구팀의 한국어 구사 엔지니어를 우선 채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영국의 금융기술 기업들은 한국어 영어 AI 번역 전문가를 찾기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산업계의 구조적 변화인데 왜 한국어에 이런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걸까? 안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교수님, 이건 최근 유럽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관한 설문조사예요. 경쟁력 있는 외국어 능력을 물었더니 영어 97%에 이어 한국어 68%가 2위를 차지했어요. 중국어 64%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높다고. 인구나 경제 규모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응답자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예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 시스템. 취업과 진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하일리히가 들어왔어요. 리우청 교수가 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어에 관한 제 관심이 이상하다며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죠. 리우청 교수는 교수 휴게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우청 교수는 저를 보자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도전적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는 현상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영향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리우청 교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저 K-팝이나 드라마 같은 일시적 문화 현상으로 보이는데, 저는 한류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가진 과학적 체계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들어서며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리우청 교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도전적인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AI와 한글이라. 흥미롭긴 하지만 한자야말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의 중심 문자입니다. 한글은 결국 한자 문화권에서 파생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가 논문에서 본 한글의 독창성을 설명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과 천지인의 원리를 적용한 모음. 이런 과학적 접근이 15세기에 가능했다는 게 매우 혁신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어 어휘의 60% 이상이 한자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자는 다르더라도 근본은 한자 문화권이죠. 리우청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논쟁이 더 깊어지려는 찰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나로부터 중요한 소식이 왔어요. 서울대 박서연 교수가 내일 베를린에 도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회 전에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리우청 교수에게도 이 만남을 제안했어요. 한글과 AI의 관계에 대한 박서연 교수의 연구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함께 들어보면 좋겠다고 말했죠. 좋지요.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군요. 리우청 교수는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구실에 돌아오자 안나가 책상 위에 쌓아둔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양한 책들과 함께 눈에 띄는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의 AI 번역 정확도, 비교 연구 왜 한국어가 상위권을 차지하는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결정적 증거일지도 몰랐으니까요. 손이 약간 떨리는 느낌으로 논문을 펼쳤습니다. 놀라운 데이터가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동일한 AI 번역 시스템에서 테스트한 결과 한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등 주요 언어들 중 가장 높은 번역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문맥 이해와 문법적 정확성 측면에서 다른 언어들을 압도했어요. 논문은 이런 놀라운 결과의 원인으로 한글의 체계적 구조와 한국어 문법의 규칙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모음 결합 방식이 AI가 번역할 때 알고리즘의 패턴 인식과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증거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슐로스 카페로 향했어요. 회의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이미 한 여성이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중력 있는 표정만으로도 박서연 교수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한글과 AI에 관한 연구는
제가 어제 읽은 논문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했어요. 박서연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여러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3년간 수집한 AI 번역 정확도 데이터예요. 보시다시피 한국어는 꾸준히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언어의 AI 번역 정확도를 비교한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한국어가 다른 언어들보다 월등히 위에 있었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언어들을 모두 앞서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데이터네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바로 한글의 구조 때문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발음기관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든 유일한 문자죠.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천, 땅지, 사람인의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규칙성이 AI 알고리즘과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었어요. 그때 리우청 교수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리우청 교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박 교수님, 한글이 AI 번역에 최적화된 언어라는 주장이 흥미롭습니다만, 과연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할까요? 문화적 요소나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요? 박서연 교수는 침착하게 태블릿을 리우청 교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문화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순수하게 언어적 구조와 AI 알고리즘 간의 관계만 측정했죠. 이 결과를 보세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가 얼마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AI는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데 탁월하죠. 한글은 그런 AI의 특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리우청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심과 함께 호기심도 엿보였어요. 실제 번역 현장에서도 이런 차이가 드러날까요? 그걸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내일 학회에서 실시간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유럽에서 개최된 세계 언어학 학회 메인홀은 전례 없이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 한글의 특별한 잠재력이라는 주제로 박서연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언어학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실험을 통해 한글과 AI의 관계를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박서연 교수의 당당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무대 중앙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번역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현대 AI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현대 물리학 논문, 그리고 국제법률 문서를 각각의 언어로 번역한 텍스트를 영어로 다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언어 번역을 통해 각 언어와 AI의 호환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의 신호와 함께 번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화면에는 번역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중국어 번역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시적 표현과 법률 문서의 복잡한 용어들을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AI가 여러 번 멈추고 수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번역을 진행했지만 복잡한 문법 구조와 관용적 표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영어는 원문과 번역문이 동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셰익스피어의 고어체나 철학적 전문 용어 해석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어 번역 화면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텍스트가 거의 실시간으로 영어로 변환되고 있었어요. 특히 자모음의 조합이 AI의 패턴 인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문맥 파악과 의미 전달이 놀랍도록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간의 번역 프로세스가 끝나고 번역 결과가 중앙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번역 정확도 한국어 94.8%, 영어 92.3%, 독일어 86.5%, 프랑스어 85.2%, 중국어 81.7%. 번역 일관성 세 텍스트 간 한국어 96.3%, 영어 91.5%, 독일어
83.1%, 프랑스어 82.8%, 중국어 77.4%. 번역 처리 시간 한국어 2.1초, 영어 2.8초, 독일어 3.4초, 프랑스어 3.7초, 중국어 5.2초. 이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자 홀 전체에서 감탄과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영어까지 포함된 비교에서도 한글이 모든 지표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점은 모든 언어학자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박서연 교수가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 과학적 원리는 현대 AI 기술의 핵심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결합, 음절 단위의 구조화, 그리고 명확한 문법적 규칙성. 이 모든 특성이 AI의 패턴 인식과 학습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다음 화면으로 넘기자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이 한글 해례본에 남긴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백성을 가엾이 여겨 이 글자를 만드니 사용하기 편하게 하고자 함이라. 세종대왕께서는 사용하기 편하게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시 백성들의 문해율을 높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추구하신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특성이 인간뿐 아니라 AI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글은 AI에게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인 셈이죠. 청중석에서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자들은 서로 흥분된 표정으로 토론을 시작했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리우청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교수님, 실험 결과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현대 AI 알고리즘이 우연히 한글과 잘 맞을 뿐인 것일까요? 박서연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항상 결과는 일관되게 한글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어요. 이는 한글의 특성이 현대 기술과 우연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때부터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언어 체계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발표가 끝나고 저는 리우청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우청 교수님? 아직도 의심이 있으신가요? 리우청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글의 우수성을 완전히 증명한다고 보기엔 아직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의 말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지만 완전한 부정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미 큰 변화였습니다. 학문적 진리를 중시하는 학자로서 그도 이런 명백한 데이터 앞에서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600년 전에 창제된 한글의 구조가 이렇게 현대기술과 맞아떨어진다니 그곳에 있는 언어학자들은 모두들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 AI 연구소의 볼프강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정말 인상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최근 다국어 자연어 처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글의 이런 특성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박서연 교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이미 몇몇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다양한 언어 간 번역 정확도가 15에서 20%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 관심을 표하고 자신들의 연구에 적용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한글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자랑이 아니라 인류 지성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다양한 AI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국제 공동 연구가 그 자리에서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학술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베를린에서의 놀라운 발견 이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때의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제 연구실 책상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쌓인 수많은 이메일과 연락 요청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 AI 연구소, 글로벌 IT 기업들 모두가 한글과 AI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회사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자신들의 번역 알고리즘에 적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제 책상 위 신문을 펼쳐보니 놀라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 세계 IT 기업들, 한글의 구조적 원리에 주목. 또 다른 한류, 한국어 학습 열풍, 유럽 전역으로 확산.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 이제 한글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놀라운 것은 유럽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대학들이 한국어 강좌를 확대하고 있었고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베를린 대학 총장이었어요. 마르틴 교수, 자네의 최근 발견이 우리 대학에 큰 영향을 미쳤네. 우리 대학도 한국어라는 학문과 한국어과 증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자네가 책임자를 맡아주었으면 하네. 이것은 제 학문적 경력에서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물론 흔쾌히 수락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박서연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마르틴 교수님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생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네요. 세계 각국에서 한글과 AI에 관한 공동 연구 제안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이 매우 적극적이에요. 그녀의 이메일에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한글의 원리를 자사의 AI 번역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경연대회 발표 이후 이들 기업의 번역 정확도가 평균 18.7%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복잡한 문맥과 전문 용어 번역에서 큰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이틀 후 저는 독일 연방교육부에서 주최하는 특별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 교육 혁신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그것이 AI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미나장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리우청 교수도 중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마르틴, 또 만나게 되어 반갑네. 리우청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중국도 이제 나름대로 한글의 구조적 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네. AI 번역 기술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 중이야. 특히 한글의 잠호음 체계가 중국어 번역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지. 세미나에서 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창제 배경부터 현대 AI 기술과의 연관성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글은 600년 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지만 그 과학적 원리는 현대 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번역 처리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은 AI가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죠. 최근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적용한 AI 번역은 다른 언어 기반의 번역보다 평균 25% 향상된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글이 가진 과학적 체계성의 결과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육부 관계자들은 특히 한국어 교육을 유럽 교육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마르틴 교수님, 한글의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유럽 학교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어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논리적 사고와 패턴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지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독일 연방교육부 장관이 직접 저를 불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르틴 교수님, 오늘 발표 덕분에 우리 교육정책에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내년부터 주요 대학과 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럽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는 한글 열풍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네요. 한 달 후 베를린 대학교에서는 한글과 AI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과 AI 연구자들이 참석했고 박서연 교수도 한국에서 직접 방문했어요. 심포지엄 첫날, 메인홀은 청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박서연 교수는 함께 연단에 올라 우리의 발견과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한국어 연구가 급증했다고 해요.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AI와 기술 분야 전공자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필수 외국어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난 3개월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47% 증가했고 특히 컴퓨터 과학과 AI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무려 78%나 증가했다는 놀라운 수치였어요. 다음 날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베를린 대학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틴 슈타이너 교수와 박서연 교수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가 현대 AI 기술과 갖는 혁신적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학술적 가치를 넘어 전 세계 AI 번역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서연 교수는 연단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지금의 이 관심과 과학적 성과는 저희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600년 전 인류의 소통과 지식 확산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더 나아가 인류의 지적 역량을 확장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이제 그 도구가 AI 시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어서 제가 연단에 섰습니다. 언어학자로서 한글이 가진 과학적 체계성과 그것이 현대기술과 만났을 때 발휘되는 잠재력을 발견한 것은 제 학문적 경력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미디어들이 우리의 발견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글이 어떻게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박서연 교수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와 함께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을 방문했어요. 독일의 상징적인 건축물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서연 교수님, 우리의 연구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마르틴 교수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글이 인류에게 가져올 혁신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 번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이제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이 미래 기술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경험이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베를린의 가을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글로 쓰여진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한글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한글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인정받게 된 놀라운 이야기.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셨지만 그 과학적 원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최첨단 기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취업과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한국어 능력자를 우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한글이 미래 기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이 순간, 한국인으로서 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